자, 오케이. 2018년도 11월 모평 4개의 질문만 먼저 일단 수업 들어가 볼게요, 한번. 자, 봅시다, 한번. 자, 맨 처음에 칼라라고 해서 나오죠. 요거는 지문을 우리가 한번 먼저 봐서 알겠지만 색과 그다음에 색감과 그다음에 무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문이야. 되게 조심할 거 하나. 어두운 색깔의 물체가 더 무겁니 실제로? 아니지. 그게 중요한 거야.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지 실제 무거운 거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다 문제가. 자, 봅시다. 한번 그러면 자, color can impact how you perceive weightness. 이렇게 꺽쇠 표시해 보시고요.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게 인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weight라고 여기 쓴다고 하면 요 빈칸에는 perceive의 명사 형태를 써야 되겠지. perception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뭐 서술형이 안 나와갖고 이렇게 품사를 바꿔 쓰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서술형이 포함돼. 사실 고2 때는 다 서술형이 포함될 거란 말이야, 문제가. 그러면 항상 품사를, 중요한 품사를 바꿔 쓰는 것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네가 색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무게를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무게가 더 많이 든다라고 생각된다, 아니면은 뭐 고려한다, 아니면 간주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제일 딱 맞는 건 당연히 C로 시작하는 뭘까? 그렇지. 그게 쉬워요. 그런데 애들이 컨시더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리가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D로 시작하는 건 잘 몰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여기다. 그럼 가능은 한 거죠. 뭡니까? 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캐치해봐봐. 물음표 하나 치고. 물음표가 많이 붙을수록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떨어져. 근데 가르쳐주는 이유는 혹시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여겨지는 거지. 무게가 어떻게 나갈 거라고. 무게가 뭐 많이 나갈다, 적게 나갔다라고 생각된다, 고려된다, 간주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어두운 색깔은 당연히 무거운 것처럼 보이고 가벼운 색깔은 덜 무거운 것처럼, 여기서 쏘라고 얘기하는 건 헤비를 얘기해요. 덜 무거운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실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 내내에서 이 컬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길래 다른 식으로 색을 표현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색조라고 얘기하는 것도 색을 나타내기도 하죠. 영어로는 적어봅시다. hue란 단어가 있어요. hue라고 해서. hue. 그리고 영어로만 적어줄게요. 쉐이드라고 해보자. 여러분들은 원래 쉐이드는 무슨 이제 뭐 어두운 뭐 그림자 뭐 이런 느낌도 가능하죠. 그늘도 가능하잖아요. 이 색 얘기에서는 어둡고 밝은 정도니까 명암을 얘기하기도 해요. 쉐이드란 표현은.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실제 사례 예시가 나오는 거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오픈 페인트 다크 컬러스 빌로우. 무슨 말이냐? 어두운 색감을 아래에다가 색칠을 해요. 그럼 당연히 그 위에 있는 건 뭐겠어? 밝은 색이겠지. 그럼 이렇게 색칠하는 그 원리는 뭡니까? 여기를 밑줄 치고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뭐냐? 더 사람들한테 보기 편하게 만든데. 그러면 핵심적인 거는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우리 어휘도 나왔었는데 at ease, 편하다는 그 표현이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저 편하다는 거를 조금 돌려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sense of, 그럼 뒤에는 명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지. comfort, 편안한 거. 그리고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calmness, 이 calm이라는 게 침착하다, 조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가능하고 말을 막 만들어내보자. peacefulness. 해서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는 거죠. 좀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거고. 자, 조금만 오버해 봅시다. 물음표 2개 한번 쳐볼게요. 자, 가능은 할까? 고요한. 편안하다란 얘기하면
그지.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스틸리스도 참 잘 잡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왕이 뭐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한번. serenity. 처음 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얘는 정말 물음표 3개짜리다. 이거는 어떤 느낌만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이걸 나도 한국말로 표현 잘 못하겠어. 숲속에 아침에 혹시 여러분, 되게 일찍 어디 뭐 놀러 가서 깨서 햇빛 막 들어오고 막 새 약간 조용히 지저귀고, 그때 아침에 숲속에 갔다가 걸어본 적 있니? 딱 그 느낌이야. 조용하고, 고요한 거. 그게 tranqu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게 다 센스 오브 뒤에 붙어야 돼요? 왜냐면은 뒤에 명사기 때문에 해당하는 건 명사기 때문에 다 형태는 고요함이구나. 그러면 명사 표현을 줬어, 선생님이. 그래서 저것만 두세요. 이 뒤에는 나올 가능성이 물음표 2개는 거의 1%밖에 안 돼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 알아는 두란 얘기야. 외우지는 말고. 오케이. 스펠링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스펠링이 주 포인트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케이. 이런 단어가 있고, 이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구나까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났어, 얘기가 일단. 그리고 제품에 대한 디스플레이. 이 제품을 지금 전시하는 것도 워크가 동사입니다. 디스플레이가 동사가 아니라. 워크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밑줄 치고 별표 한번 적어보자. 여기서 말한 똑같은 방식은 뭐겠어요? 어두운 색깔을 어디다 배치해요? 아래 배치하고죠. 그 다음에 가벼운 밝은 색깔을 위에 배치하지. 이 세팅은 물건 디스플레이도 똑같다 얘기하는 거야. 이런 밑주름이 문제가 나오면 참 좋거든. 문제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물건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여기 뒤에 가보면 place bright color product. 더 밝은 색깔 위치를 높게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색깔의 제품을 낮게 배치해. 물론 조건이 있어. given that. 주어진 조건이 뭐냐? 바로 사이즈가 비슷해야 돼요. 사이즈가 애초에 다르면 그건 의미가 없죠.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일 때 색감을 밑에는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의 제품을 위에는 조금 더 밝은 색깔의 제품을 준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배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아래에서 조금 진한 색, 위에는 조금 똑같은 사이즈에서 밝은 색깔을 주면 얻는 효과가 뭐냐는 거지. 바로 이게 별표 3개예요. 안정감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그 색깔이 있는 물건의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물건에 어디 두는 거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비읍치. 배치. 영어로 뭐예요? 오렌지. 되게 많아. 그죠? 어레인지도 좋다. 어레인지도 좋고요. 어레인지먼트도 좋고 로케이션도 좋죠. 근데 쌤님은 요걸 별표 쳐보고 디스포지션. 근데 그냥 포지션 안 돼요? 그것도 되긴 해요. 디스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배치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으니까 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어레인지먼트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안정감은 다른 표현으로는 아마 밸런스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균형 잡힌 느낌을 주는 거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는.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관찰하게, 편안하게 구경하게 만든대요. 제품을. 뭐해서? 위에서 아래로. 무슨 말이냐면 당연하겠지만 밝은 게 더 눈에 잘 띄겠어? 어두운 게 잘 띄겠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밝은 것부터 먼저 보고 위에서 아래를 훑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목이 아파. 목 아파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요렇게 훑어볼 수 있게끔 준다는 거니까 요거 잘 캐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밝은 게 더 눈에 띈다는 것도 포함되기는 해요. 일단은 먼저 확인해보고, 편안하게란 얘기는 좀 쉽게 말하면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는 느낌이잖아. 그러면 스무들리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부사니까 부사로 들어가 보자. 스무들리 가능하겠고, 돌려 표현해 볼까? 그러면 편안한 거니까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없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uninterrupted. 그리고 우리가 쉽다, 결론적으로 편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easy에서 받아야지만 약간 쉽다는 표현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쉽다는 표현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애들이 straightforward라는 표현을 잘 몰라요. 꼬여있지 않고 딱 단순하게 딱 고든 걸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얘가 쉽게란 표현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effortless까지. effort가 노력이죠. 노력을 별로 안 들이는 거니까 쉬운 거야, 이렇게. 이 모든 게 다 comfortable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꼭 나온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면 알겠지만 영어 문장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바꿔나오는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바꿔나올지는 몰라요. 선생님 모의 시험처럼 상상 이상으로 바꿔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자, 대조적으로 이제 위치를 바꿔볼까 한번. shelving,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 shelving은 당연히 shelve에서 또는 shelf에서 왔겠지. shelf가 뜻이 뭐라 알고 있어요? 선반으로 알고, 선반으로 했죠. 선반을 동서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드는 거지. 그래서 어두운 색깔의 물건을 선반에 두는 거지. 위에다가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 만들어요? 그래서 일루전 밑줄 치고 별표 한번 쳐보세요. 왜 일루전이, 왜 환상이야? 환상은 실제야, 아니야? 아니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글에서 너희 장난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뭐냐면 어두운 색깔이 더 무겁다. OX. X예요. O 아니야. 어두운 색깔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 무거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되게 헷갈린다 보면 They might fall over. 그러니까 실제 안 넘어진다고요. 근데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넘어질 것 같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unstable이지. 왜냐면은 얘가 이 반대가 스테이블한 느낌을 쓰니까. 그럼 언스테이블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넘어질까? 어떤 느낌 들어? 우리말로 불안한. 그러니까 anxious겠지. 여기서는 anxiety라는 명사를 썼어요. 형태성은 불안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이게 셔퍼한테 좀 셔퍼를 좀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오케이. 자, 그리고 뒤에 한번 가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라고 나와요. 왜냐면 이 글은 좀 여러분 그 미술도 색 관련된 것 좀 아는 친구는 알 텐데 얘가 채도에 대한 얘기냐 명도에 대한 얘기냐. 명도, 명암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도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밝고 어두운 게 제일 핵심이에요. 색깔을 빨간색이나 노란색 쓰는 것보다. 그래서 요거. 밝기가 0이면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죠. 그다음 밝기가 100이면 흰색이지. 그리고 여기 리스펙티브의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존경과 1도 관련 없는 단어죠. 각각이란 뜻이야. 리스펙트 저거 보자. 리스펙터블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경스러운이고 얘는 존경과 1도 관련 없어. 조심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두 개. 얘가 이렇게 색깔을 대비해 주는 게 뭘 보여주냐면 아주 극적인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지. 그 인지된 색감에서의 그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봅시다 한번. 일단은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100대 빵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그거를 우리말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색의 대비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본 적 있어요? 색의 대비? 영어로 뭡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본 단어 안에 있어요. 그 뜻이. 우리는 대조만 알지. 대비도 컨트라스트예요. 그래서 요거 잠깐 활용 한번 해봐. 이게 대조라는 게 아니고 색 대비를 얘기할 때도 컨트라스트라는 이제 그 관련된 색감 관련된 용어가 있어요. 일단. 그리고 그렇게 대비가 되는 색깔은 뭘 줘요?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지. 차이기 때문에 좀 쉬운 표현으로는 베리에이션. 여러분 다양하로 베리에이션. 여러분 다양하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 중에 디스퍼리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음표 2개요. 얘는 우리말로만 얘기하면 불일치인데 아니 불일치하면 맞지 않아? 다 차이니까 불일치 아니야. 안 맞는 거니까. 그죠? 근데 왜 얘가 물음표 2개 즉 적합하지는 않냐면 이건 느낌만 하면 잘 떠올려봐. 원래 같아야 좋은 거야. 같아야 좋은 건데 다르니까 좋지 않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거든. 이거는 달라서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안 맞는데 우리말로는 불일치는 맞아. 그게 뭡니까? 주석으로 나와줄 거야, 이거는. 그것도 있고, 디스크리판시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가 있어요.
처음 봤을 거야. 고3 수능에서도 주석을 주는 단어야. 이거는 웬만큼 어렵게. 근데 알아두면 좋긴 해요. different를 대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만 외우지 말고 알아만 두세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만 두세요. 자, 뒤에 가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검은색은 2배 더 무거운 걸로 인식돼요. 흰색보다. 별표 하나. 다시 한번. 검은색은 흰색보다 2배 더 무겁다. 맞아, 틀려? X야. 무겁게 보이는 거지 실제 무거운 거는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럼 이거 일종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일종의 우리말로 고정관념 가능해요? 편견 가능해요? 가능하지? 그럼 고정관념이 영어로 뭘까라는 거야. 스트머시. 그렇지. 그 나오면 되는 거야. 스테레오 타입. 근데 선생님은 PP 형태로 쓸게. 왜냐면 아마 동사로 쓸 거거든, 저거를. 고정관념이 쌓여 있다. 아니면은 편견. 그렇지. 바이어스라는 표현도 있죠. 자, 그래서 똑같은 요 제품을 어떻게 검은 색깔 쇼핑백에 옮기면 흰 색깔 옮기는 거랑 비교해 봐서 더 무겁다고 느껴지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작지만 비싼 거, 약간 호화로운 거죠. 럭셔리한 거나 아니면은 비싼 거, 코스틀리, 비싼 것들은 제품은 예를 넥타이나 액세서리는 보통 우리가 어디에 팔리냐면은 어두운 색깔의 쇼핑백이나 케이스에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 예물 같은 거 짤거나 할 때 금방 같은 데 간단 말이야. 그럼 반지나 그런 거에 있는 케이스 본 적 있지? 케이스는 보통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야? 검은색이야. 근데 오픈을 하면 무슨 색이냐? 열면 빨간색이잖아. 빨간색에 금반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있지. 색깔을 또 대비되게 보이기 위해서 검은색이야. 그래서 검은색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무거운데 소중하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말로 단어가 있어. 그게 영어 말고 우리말 알아두면 좋아요. 지읒, 히읗한이라는 표현 쓰거든. 들어본 적 있어요? 무거운데 굉장히 뭔가 소중해 보이는 느낌이야. 지읒, 히읗한. 중후한이라는 표현이 있어. 우리말 어렵죠? 영어보다 우리말 어렵죠? 그죠? 요 느낌을 준다는 거야. 중후한 느낌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요거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거 우리 초월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같은 거 볼 때 이걸 실제 다른 사례를 제시해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뭔지 알지? 사례가 달라. 배운 게 아니야. 근데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얘는 활용 가능한 거야. 뭔지 알겠죠? 선생님 모의 시험도 그런 식으로 바꿔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외울 때 영어를 외우지 마시고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주제를 외우고.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요 지문은 별표 한번 쳐보세요. 별표 한번 치고 선생님이 이해라는 걸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가 37번 문제잖아요. 원 문제가 순서 문제가 그렇거든요. 3인 문제인가? 이거 주제 문제나 빈칸 문제 나올 거야. 내용, 밑줄 의미 문제나 다 주제 관련된 게 나올 거야. 시험 문제. 그러면 너희가 읽어보고 마지막에 이거 선생님이 요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좀 어려워, 글 자체가 이거. 쉽지 않았어. 아마 오늘 구평 봤을 때 보면 알 거야. 6월달 거보다 시험이 좀 더 어려웠을 거야. 영어가 점점 어려워져요. 고1은 좀 느껴져. 그게 고2는 안 느껴지는데 고3이나 고1은 좀 느껴져요. 그 차이가. 봅시다. 자, 윤리와 도덕적인 시스템은 문화마다 다르다. 이게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잠깐만 have 잠깐 밑줄 치고 밑줄 치고 내가 have를 적어볼게. 그러면 have 뒤에 its own 그 다음에 빈칸. 각각 자신의 빈칸을 갖고 있다란 말로 의역했을 때 저 빈칸에 들어갈 우리말이 뭘 거라는 거야. 윤리와 도덕 시스템은 각 문화마다 다르다. 각 문화는 여기서 내가 every culture구나 이렇게. every culture have its own 땡땡 in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 이렇게 적어볼게. 그럼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이 우리말로 뭘까? 각자 자기만의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다 다르다는 얘기는 자기만의 특성? 특성도 있겠지만 기준 가능하죠. 적어볼게 이제 기준.
제일 쉬운 게 뭘까? 스탠다드. 되게 제일 쉬워요. 그죠? 스탠다드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뭐 프린시플도 가능하겠지. 룰이나 원칙 같은 거. 그죠? 프린시플. 자, 우리말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준거 가능하니? 국어가 좀 어렵다. 처음 들어봐? 준거? 뭐 준거 안 준거? 그거 아니야? 뭡니까? 이 준거가 뭔가 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 영어로는 criteria. 그리고 제일 좋은 단어가 N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어. 표준, 기준을 의미하는 N으로 시작하는 거. 놈. 놈, 이 단어. 요게 핵심이야.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각자 자기만의 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두 개가 같은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걸 좀 건들지 않을까 싶어. 이 규범 같은 거. 우리말로는 규범이라는 표현이 되게 맞아. 규범. 놈, 규범.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자, according to the cultural relativism에서 문화 상대주의에 따르면 왜? 문화마다 다르니까 이 문화, 저 문화 뭐가 더 우울해? 선생님이 요거 얘기할 때 그 풍장 얘기한 거 기억나죠? 선생님 내가 장례 문화 얘기한 게 제일 극적이니까 이해하기가 쉬워서. 원래 예시는 극단적이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모든 시스템은 다 동등한 가치가 있어요. 유효해요. 가치가 있어.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도 다른 것보다 더 잘났지 않다. 즉,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가능하죠. 그러면 no란 말 적으시고 부정표현이니까 superior. 우월하지 않다. inferior. 열등하지 않다.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그죠? 동등한 거니까, 이퀄한 거니까. 이퀄한 거는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저기서 저 밸리드란 표현을 잠깐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밸리드가 유효한 거니까 이 밸리드랑 비슷한 말 중에 자, 가능해요? acceptable. 가능하니? 받아들일 수 있는. 유효한. 가능하죠? 유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거 가능하니? valuable, valid. 가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사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말로 얘기해 볼게요. 가능하니? 합당한. 그것도 돼요. 그치? 근데 그거는 쉬운 거고요. 보통 이제 적절한, 적당하니까 appropriate나 proper 얘기할 거란 말이야. 자, 주문은 L로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래서 물을 거예요, 아마. L로 시작하는 합당한, 딱 맞다, 유효하다, 이런 표현. 이게 적어두세요. 진짜 안 외워져요. legitimate라는 단어가 있어. 딱 맞다라는 표현 중에. 되게 안 외워지고 왠지 이거 얘기하면 약간 법 느낌이 나, 단어가. 그치? 리걸 이런 것처럼. 아니야. 합당한, 리즈너블 얘기죠. 리즈너블 동의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저거예요. legitimate예요. 알아는 두세요. 그러니까. 나오면 되게 어려울 거야, 아마 저거는. 물음표 하나 넣어보자. 별까지는 아니다. 물음표 별이다, 이거는. 중요하지만 잘 안 나올 거다. 어렵지만 캐치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문화 상대주의의 가장 근간, 기본은 뭐냐면 어떤 인식이냐, 어떤 진정한 스탠다드, 이해가 나왔어. 표준이라는 게 뭐야?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이고 선악을 구분하는 그 표준이 있다 없다. 문화 상대주의는 있다 없다. 없다로 돼야지. 이거니까 no exist니까. 이해 갔지? 이거 핵심이에요. 생각해봐. 만약에 선과 악을 구분짓는 표준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더 좋고 저기 몽골의 장례 문화는 너무 야만적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않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는 표준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확인해 보시고요. 표준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 뒤에 보시면 그러므로 judging whether something is right or wrong,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행위는 당연히 뭐에 기초하겠어요? 그 개인 사회의 믿음인데, 말은 믿음이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믿음보다는 우리말로 얘가 더 맞다고 봐. 맞죠? 문화적 배경을 봐야 되겠지.
background, surroundings. 그래서 문화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를 잘 기초해서 봐야 되고요.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의견은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 개인의 문화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문화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는 절대적인 뭐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를 꺾여 표시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맞죠? 그리고 그거를 공격해요. however로 해서. 여기가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삽입 문제였다면 어디서 문제가 나와야 되겠어? 여기겠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시작이니까. 꺾어진 지점이니까. There exists in 하니까 봐봐. 아까는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아까는. 않는다. 근데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이번에는 존재한다가 나와야 돼? 안 한다가 나와야 돼? 그렇지. 논리적으로 논리적이죠. 뭐가 있냐면 내재적인 논리적, 이게 핵심이에요. 문화상대주의엔 이게 있대요. 얘가 의미하는 우리말은요, 비일관성입니다. 말 어려워요. 비일관성. 비일관성을 좀 쉽게 얘기해보자. 맞아요. 그래서 못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맞으려면 항상 맞아야죠. 맞건 맞든지 틀린지. 근데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게 일관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논리적이지 않은 거, 모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순 얘기가 나오면, 모순이란 표현이니까, 컨트라딕션도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모순보다는 나는 이쪽으로 봐요. 이거 오류로 보는 것도 좋아요. 오류. 여러분이 하는 제일 쉬운 오류 뭐 있어? E로 시작하는 거. 에러가 제일 쉽죠. F로 시작하는 오류 알아요? falsy. 오류가 있고요. 또는 좀 어려운 말로 이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지. 그치? 완벽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결점이나 약간 흠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나. 그치? 그러면 defect라는 표현이나 이거 진짜 몰라. 흠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려워, 이 단어가. flaw. 이게 흠이란 뜻이야. 흠집 알지? 흠났다의 흠. 그 흠집의 흠을 flaw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알아둘래? 우리가 퍼펙트를 주고 싶잖아. 그럼 퍼펙트를 줄 때 퍼펙트를 안 주고 이렇게 준다? 너무 어려워, 이러면. 얘 뜻이 뭐예요? 플로리스가. 얘가 흠이니까 이건 뭐예요? 흠 잡을 때 없다. 흠 잡을 때 없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돌릴 표현해. 기억해두세요. 플러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예요. 수학 잘하죠, 여러분들? 싫어하나? 어쨌든 자, 요거 플러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 되게 잘 써요. 뭐 어휘 바꿀 때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는 계속 뭘 얘기해야 돼? 이 지금 모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죠? 뭐냐? If one accept the ideas that there is no right or wrong 있어. 자, 여기서 얘기해봐. 요거 있죠. 요거. 얘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게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적으세요. relativism. 이게 상대주의죠. 상대주의죠. 그러면 잘 봐야 돼요. There exists no way. 방법이 없어. 무슨 방법이 없어? 이걸 여기서 핵심이야. 우선 처음에 뭐를 판단할지에 대한 방법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priority라고도 될 것 같거든. first place니까. 처음에 뭘 판단할지, 우선적으로 뭘 봐야 될지에 대한 게 없다든가. 왜? 옳고 그른 거에 대한 뭐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위에 뭘까? 이게. 스탠다드야. 쉽게 얘기하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생각해봐.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거 선하고 악한 게 없지. 그러면은 질문은 이거야. 애초에 선악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니 세상에선? 그건 있겠죠. 소중한 거와 덜 소중한 개념은 있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 상대주의가 만든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진짜 그렇지. 그래서 문화 얘기 나올 때 맨날 톨러런스, 참고로 프랑스가 좀 이쪽 유명하잖아, 인권 같은 데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똘레랑스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관용이라고 해서 많이 쓰여요. 똘레랑스라고 해서. 근데 이걸 잘 봐야 된다. 톨러런스가 뭐에서 나온 단어야? 단어 원형이 톨러 레이트에서 나오죠. 이 단어 뜻이 뭐로 알고 있어요? 얘는 관용하다가 아니야, 참고로. 그지? 얘 뜻 뭐로 알고 있어요? 참다로 알고 있지. 관용은 참는 거거든요, 원래. 기본 개념이. 참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참는 거야. 자, 관용을 얘기해서. 근데 잘 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 문장이 되게 어려울 거야. 자, 이거 도치대 문장이다. 관용에서 무관용, 비관용이 나온대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관용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럼 내 말은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그랬어. 갑자기 친구가 갑자기 내 뺨 팍 때리는 거야. 왜 때려? 그랬어. 그러니까 야, 우리 문화에서는 반가움의 표현이야. 그리고 서로 뺨을 때리는 거야. 말할 때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문화적인 거니까. 힘들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자꾸 누가 자꾸 막 샤프로 찔러. 야, 왜 찔러? 야, 우리 문화에서는, 이거 굉장히 우리 가족에 있는 문화에서는 이거 애정의 표현이야. 그럼 가서 찔러, 샤프로 이렇게. 이상하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받아들여? 왜냐면은 사실 이런 게 있다? 그 문화보다 더 센 개념이 뭐냐? 더 강압적이고 강적인 개념이 뭐냐? 법이 있지. 예를 들어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문화는 친하다고 주먹을 때려. 이가 다 나갔어, 보면. 그만큼 친하다는 친구야. 이거 안 되죠. 못 받아들이지. 왜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받아들일 수. 그렇지.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가 뭐냐면 톨러런스라는 게 뭐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생겨버려? 울티메이트 굿. 궁극적인 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톨러런스가 일종의 뭐가 돼버리는 거지? 판단을 하나 일종의 뭐가 되는 거지? 얘가 기준이 돼. 그렇지. 얘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생각 한번 해봐. 상대주의의 핵심은 기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상대주의가 말이 안 되니까 만들어낸 개념 중 하나가 관용이죠. 즉 상대주의도 관용이란 뭐가 있는 거야? 기준이 있는 거지. 결론.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결론하냐? 그러므로 tolerance also goes against the very notion that 문화적 상대주의의 인식에서 대항한대요. go against가 fight거든. 맞서는 거니까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적 법칙, 절대적인 기준이죠. 근데 애초에 상대주의는 기준이 없어야 되지. 근데 왜 기준이 있어요? 두 개가 모순이 가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인 영역에서는 문화 상대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돼. 문화 상대주의가 우리가 없애야 되고 말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 느낌은 아니지. 다만 문화 상대주의에는 뭐가 있다? 우리말로 한계점이 있다. 가능해요? 논리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말로 되게 좋은 것 중 하나가 이 한계점이란 표현. 리미트, restriction.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상대주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야, 필자는 어디에 가깝냐? 있다, 없다. 있다야? 내가 이래서 이 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상대주의가. 어디 쪽이에요? 필자 입장은 있다야, 없다야? 없다에 가까워요. 근데 조심할 게 이거 있지만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또 있다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할게. 이거 수업했어, 안 했어?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정치 얘기도 막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아닌가? 나중에 인터뷰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 주장을 따르세요. 뭔지 알지? 이게 있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말하면 또 있다가 돼버려요. 근데 이런 한계점 때문에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라고 하면 또 없다가 돼요. 근데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게 나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결정하세요. 그거를.
그래서 여쭤보세요. 꼭. 뭔지 알겠지? 내 말 듣지 말고 이거 선생님 제가 공부해봤는데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상대주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를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이 바로 쭈쭈봤나?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아마. 뭔지 알겠지?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할게요.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나는 없다에 가깝다고 판단하는데 학교 선생님의 주장이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렇다고 또 학원 선생님이 물어봐라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래 학교 선생님은 학원 쌤 얘기만 들으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어요. 기분 나빠하고. 오케이? 나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고 똑같은 거보다 성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서술형이 없지만 서술형이 있을 때는 항상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고 여쭤봐야 돼요. 학원 선생님 그런데요. 그럼 무조건 타협 안 돼요. 오케이? 본능적으로 싫어하세요.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을.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한번. 이 지문 얘기할 때 정치 얘기를 해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지문은 요거 되게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볼게요, 한번. 근데 어렵진 않아요, 얘는. 자, way to communicate. 자,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능력이야? Build strong and healthy community야. 일단 하나씩 보자. 뭔가를 쉽게 말하면 더 좋게, 강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강화하다 가능하니?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치. reinforce도 있어. 보강하다라는 표현에. improve 제일 쉽죠. 더 쉬운 거니까. improve.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enhance. 그 다음 많이 어려운 거 물음표 하나 fortify. 이렇게 강화시키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요 강하다는 아니면은 강하게 만드니까 make 목적어 strong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강한이라는 형용사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strong 있다. 자, strong 말고 자, 혹시 strong 대신에 쓰는 거예요. 자, firm 가능합니까? 견고한. 우리말로 견고한. solid도 비슷해요. 우리가 고체로 알고 있죠? 형용사로 견고한이라는 뜻이 있어. solid가. 우리 고체로만 알고 있잖아. 그죠? solid 하면은. 그 다음 어려운 거. R로 시작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랄까? 강건한. 정말 어렵다. 그쵸? R로 시작하는 거. robust. 그 다음에 sturdy. 처음 봤을 거야. 스터디 아니야? sturdy야, sturdy. 그래서 견고한, 우리말로 좀 짱짱한 이런 걸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장난칠 수 있는 건데 healthy 밑에 사운드가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판단해 주세요. 사운드가 healthy 대신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소리가 왜 이상하죠? 사운드의 형용사뜻 뭡니까? 사운드 형용사가 쓸 수 있거든요. 사운드의 형용사의 뜻이 뭐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단어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이런 게 더 허를 찔리거든, 문제에서. 사운드의 형용사 뜻 뭐로 알고 있어? 모르겠어요. 건전한 적으세요. 그래서 결론은요, 바꿀 수 있어요. 사운드가 형용사로 건전한 표현.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이는 수거가 뭐냐면, 수거는 아니고 표현이 사운드 마디, 사운드 바디,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건강 대신 쓸 수 있는 거니까 알아두면 좋아. 사운드라는 표현. 요거 기억해 두세요. 모르는 친구 되게 많아요, 요거. 자, 전통적인 그러면은 지금 커뮤니티를 지금 강화시키는, 커뮤니티를 지금 이렇게 만드는 어떤 전통 방식이 뭐가 있냐면, 뭘 강조해 왔냐면 토론과 그 다음 논쟁을 강조해 왔어요. 물어볼게. 토론과 논쟁은 기본 세팅은 싸우는 거지. 네. 찬반에서. 근데 그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의견 안 맞아서. 의견이 안 맞아 싸우는 거야? 의견이 계속 안 맞으면은 그 커뮤니티가 찢어버리겠네? 없어져버리겠네? 이건 아니죠. 왜 둘은 토론을 해요? 왜 싸워요, 말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빨간색, 파란색 싸운다고 막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더 좋은 방식으로 좋은 나라 만들려고 싸운다면은 얼마든지 싸우라고 부추겨야지, 당연히. 그거는 맞죠. 아닌 것
근데 본인 욕심을 위해서라면 조금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마 요구 지문 얘기할 때 학교 선생님이 정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파란색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진짜 정치 원론에 대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예시를 바라봅시다. 한번 요 예시에 대해서. 참고로. 그러면 그걸 강조한 거니까, 자, 우리 말로 얘기할게요. 강조한 거는 소중히 여기다는 표현 가능하지. 철희 씨라는 게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돼. 그치? 알고는 잘 있는데, 그죠? 철희 씨. 얘가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야. 철희 씨, 소중히 여기다, 소중하게 생각하다는 뜻이야. 자, 바로 예시를 가봅시다.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전통이 있대요. 어떤 전통이 있어?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자, 잘라보시고요. 뭐 하려고? 딜리버레이트. 얘가 동사입니다. 뜻이 뭐라 알고 있어요? 원래는 심사숙고하다고 하다, 원래는.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중요한 문제를 뭐 하는 거야?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디스커스. 디베이트. 왜 영화 보면 옛날에 막 1800년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막 항상 보통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타운홀이 없어. 시청이 없어. 그럼 어디서 모여 보통? 가장 큰 데가 어디냐? 교회죠. 그래서 맨날 나와갖고 막 서로 토론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뭐, 어제는 막, 뭐, 찰스가 늑대인가 죽었는데 어떡하느냐 면서 막 고민하잖아. 막 공평하고, 그런 장면 본 적 없어? 그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미국 영화에서. 그잖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옛날 장면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아니면 큰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뒤에 가면, in this setting. 이런 세팅에서, 이런 부분에서, advocates for the each side of the president인데, 자, advocate는 옹호자거든. 왜냐면 기본적인 폼이 지금 argument나 debate란 말이야. argument나 debate는 기본적으로 찬반이죠. 하자 말자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싸워야 돼요. 말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어떤 옹호자들은, 그 문제에 대한 옹호자들은 당연히 논쟁을 하겠죠. 그들의 포지션, 위치인데, 입장이 더 맞아. 우리말로 맞아. 입장이야, 이거. 스탠포인트. 자기 입장을 설득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public issue have been discussed in such a public forum. 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가 된다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 당연히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et for the debates and argument to work well 돼 있어. 이런 argument, 논쟁이나 이런 토론 같은 것이 당연히 잘 효과가 있지만 얘기하는 거죠. 효과가 있다. 자, be effective. 또는 어쨌든 이익을 주는 거지. 그치? beneficial.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자, 가능하니 fruitful.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거야. 왜 열매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성과가, 결과가 있으면 결실을 맺다고 하지. 결실을 맺는 이 뜻이에요, 우리말로. 자, people need to come to such a forums with similar assumption and value. 여기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별표 하나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입장을 전달하고 논쟁하는 거지. 그러면 물어볼게요. 다른 생각 가지고 토론할까? 같은 생각 가지고 토론할까? 맞지? 근데 왜 similar라고 나와? 이게 어려워요, 여기가. 이게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논쟁이니까 서로 반대편이니까 다른 생각 같잖아. 근데 아까도 내가 있잖아. 그 다른 생각으로 논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야. 세상, 그렇게 큰 목적 없을 것 같아. 자기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살릴까 이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면은 어쨌든 그 목적은 똑같지 않냐는 거야. 이해 갔어요? 빨간색, 파란색 치고받고 싸우지만 다 우리나라를 좋게 만들자라고 하면 그러면 잘 싸우는 거라고요. 발전하고 나라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시밀러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디퍼런트가 해야 돼도 괜찮아. 왜냐면 다르고 싸우니까 논쟁하니까 이거 디퍼런트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요. 공유되는 걸로 나오는 거야. 비슷한 하나만 더 적어보자. 콜렉티브까지. 그래서 집단적인이야.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으로 의견 충돌이 생겨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가치나 가정으로 보는 것이 뭐로 작용해? 그게 그 토론의 제일 중요한 기반이죠. 베이시스. 그리고 형용사로 쓴다면 펀더멘탈한 거야. 제일 근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싸워도 돼. 하지만 둘 다 공동의 목표는 있어야 돼. 라는 거야. 싸워도. 그러면 발전해요. 발전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자는 입장에서 사장과 싸우면 사장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피력을 하네. 자기 의견을. 직원인데 불구하고 정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목표가 같으면, 뭔지 알겠지? 목표가 같으면 싸워도 돼요. 사실은. 목표가 다를 때 싸우면 그거는 지면 안 되지만 목표가 같을 때는 많이 싸워도 돼요. 그래서 가봐. 근데 이거 잘 얘기했죠? 여기까지는 되게 이상적인 케이스지. 근데 아까 너희도 되게 잘 얘기했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찢어지는 거 있지. 그 커뮤니티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밑에 케이스야. 그래서 하웨버가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 그러나 사회가 더 이렇게 분열되고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 likelihood, potential, 그 다음에 probability.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사람들이 공유된 어떤 생각, 사람들이 생각을 덜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그것이 줄어든다는 거야. diminish.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공유하는 가능성이지. 조심해야 돼. 밸류 때문이 아니야. people 때문이 아니야. likelihood가 diminish 하니까 yes가 붙은 거야 여기. 오케이? 이거 조심해줘야 된다 이거. 그런 가능성이 줄어든대요. 그럼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지금 as a result, 그 결과로 forms of communication, 이 소통, 이 논쟁과 그 다음에 토론의 형태는 어떻게? polarized 별표 2개. 우리말로 뭐라 알고 있어요? polarized. 양극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토론도 결론적으로는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싸우는 거지만 싸워서 결론적으로 뭘 내야 되지 않냐? 합의를 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돼요. 적어볼게요. 컨센서스라고 해요. 이게 합의거든요. 뭐에서 온다면 컨센트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얘가 동사거든요. 합의를 해야 돼? 근데 양극단으로 갈라졌어. 이거 합의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이기면 너가 죽고요. 너가 이기면 내가 죽어요. 합의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합의 못해요, 그러면. 그치? 합의는 가운데로 맞춰가는 행위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합의가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양극단 되고요. 우리말로 한 번씩 해볼까? 너무나 급진적이 돼요. 맞지?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맞지? radical, extreme, split, 디바이디드, 이렇게 너무 양쪽으로 갈린다는 거야. 지금 인터넷이 보면 빨간색, 파란색이 치열하잖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러면 어떻게 되니? 이게 합의가 안 되죠. 그럼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돼요? 드라이브 어팔트.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지. 딱 맞는 표현이 있어요? 얘들아, 찢어지다의 반대말이 합쳐지는 거지. 통합되는 거지. 제일 좋은 통합 영어로 뭐야? 인테그레이션. 이거지. 여기에 디스를 붙이면 딱 이 느낌이 돼요. 그래서 디스인테그레이션. 말하기 겁나 어렵지. 디스인테그레이션. 그러면 딱 분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opposed to bring them together. 함께 모이는 거에 정반대인 분열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은 뭐야? 봐봐. 그러니까 우리 갈등을 일으키는 토론을 하지 말자. OX. 그러니까 우리 갈등을 일으키는 토론을 하지 말자. OX. X야. 토론해야 돼.
토론은 하되 뭘 공유해야 돼? 가정이나 가치는 공유해야 돼요. 이해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조심해줘야 된다. 아예 그거를 지금 토론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토론을 아예 하지 마 라는 글은 아니야. 그런 걸로 몰아가면 되게 아니야. 조심해줘야 돼. 토론을 해. 근데 생각이나 가치는 공유하자는 거야. 오케이? 조금 어렵다. 캐치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것도 조금 어렵다. 확인해 보시고. 자, 몇몇 사람들은 믿습니다. 몇몇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자가 필자가 아닐까? 필자가 아니에요. 필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야. 자, 필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과학이 뒤떨어졌다. 누구보다? 자연과학보다. 그러면 자연과학보다 사회과학이 뭐하다? 반대. 그 반대. 그러니까 그 뭐야? 우월의 반대 뭐야? 열등하다. 딱 맞는 거. I로 시작하는 거. 영어로 뭐예요? inferior. 그렇지. inferior to가 딱 맞아요. 내용에서는. 그래서 뒤쳐져 있다는 얘기야. 자, they maintain that에서 they는 누굽니까? 요 사람. 계속 받아요. 그래서 필자가 아닌 사람 얘기부터 먼저 해요. They maintain that 나돌리 밑줄 쳐놓고 나돌리 되니까 도치가 돼버렸네. 이렇게. 그 사회과학이 정확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회과학 관련된 것 중 하나가 출산율 문제거든요. 이거 사회과학 맞지? 출산율이면 사회 문제니까. 그렇잖아. 너 혹시 그 출산율이 뭐 특히 특정 정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쭉 왔을 때, 10몇 년 왔을 때 출산율에 혹시 돈이 얼마큼 들어간 줄 알아? 출산율 장려하기 위해서 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욕할만 하죠? 아니 도대체 그 돈 쓰고 뭐 했냐고. 조 단위로 돈 쓰고 도대체 뭐 했냐고. 10년 동안 뭐 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정확한 법칙이 없어요. 뭐 하면 출산율이 오른다? 그런 법칙이 없어. 그래서 정확한 딱 맞는 precise, 딱 맞는 이런 어떤 법칙이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특정한, 그러니까 스페시픽이지. 스페시픽. 되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없고 하나가 더 있어. It also failed to eliminate great social evil 돼 있어. 자, 거대한 사회악인데 아까 출산율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절대적으로 다 나쁜 것들 아니야? 그죠? 그러면 뭐야? 인종차별이나 범죄나 가난이나 전쟁이요. 그런 거 어느 하나 사회과학에 해결했어? 못했어? 못했지. 사회과학의 무능함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우리말로 무능함이 영어로 뭘까? 그럼 무능함은 유능함의 반대지. 그치? 유능함이 영어로 뭐야? 잘하는 거. 그게 competence야. 그러니까 이게 유능함이거든. 이게 유능함이거든. 그래서 in을 붙이면 이게 무능함이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무능함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 어떤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가능하니? 가능하죠. 자, 그러면 해결이란 표현이 영어로 뭡니까? 여기서는 solve보단 resolve가 더 나아요. 사회 문제 얘기할 때는 딱 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타협과 어떤 조종 이전 느낌이거든. 그러면 resolve가 진짜 좋은 단어예요. 알아두시고요. cure 가능해요? 해결이라는 의미에서 cure한다, 해결한다.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tackle. 요게 해결하다라는 거 저 몰라요. 남학생들 뒤에 태클만 알고 있고, 그죠? 자, 태클이 해결한다는 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또 하나 줘볼까? eliminate. eliminate는 제거하다가 맞지. 근데 어떻게 제거하는 거야? 뉘앙스가? 싹 다를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박멸. 그 느낌. 그래서 느낌으로 본다면 eradicate 좋아요. 싹 없애버리는 거. 아니면 우리말로 먼저 해볼게요. 종식시키다 가능하니? 말이 어렵나? 종식시키다. 코로나가 종식됐다. 뭐 했다는 얘기야?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지. 그죠? 종식시키다. 제일 쉬운 단어. 영어로는 put on, end to. 그리고 terminate라는 주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영화도 알죠?
터미네이터가 우리말로 종결자란 뜻이야. 완전히 마무리 짓다는 표현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 중에 꼬리를 자른다는 그런 느낌인가? curtai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끝내다는 표현이야. curtail. 자, 캐치해 보시고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비판하고 있지. 사회과학, 아이 별거 아니야. 자연과학에 비해서 해결도 못하고 법칙도 없어. 되게 중구난방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데이세스트, 봐봐. 알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해요. 이 대상이 누구야? 필자야 아니면은 사회과학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비판하는 사람들이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Social scientists have failed to accomplish. 야, 얘 성취 못했어. 성취하는 거 실패했어. 뭐를?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them이야. 그들한테, 이거 어렵다. 여기 별표 2개 쳐봐라.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나와야 된다. 뭐냐? 봐. 조심해줘야 돼. 이거 기대를 사회과학자가 기대한 거야? 다른 사람이 사회과학자한테 기대한 거야? 지금 사회과학자가 저거 해결 못했지? 그러면은 사회과학자가 기대한 거야? 다른 사람이 사회과학자한테 기대한 거야? 그치? 그럼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야, 그래서. 이해 갔지? 그러고 뒤에 목적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오부 조심해야 돼. 오부가 좀 틀리는 거야, 별표 하나. 오부 틀리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계속해서 사회과학자의 무능함에 대해 얘기하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필자 입장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 입장이야? 필자 입장이야?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입장이야? 그럼 필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 봐야 된다. Such critics, 그런 비평가들은 모릅니다. 진정한 어떤 사회과학의 본성을 모른대. 그 다음에 그것의 특별한 문제와 기본적인 제안을 모른대. 이건 누구 입장이야? 필자. 그러면 필자 입장은 여기 주변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없지만 여기서 however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없지만. 연결사 문제 중에서 여기 나오는 거야. 이게 삽입 문제였거든요. 여기가 뚫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삽입 문제였었고. 오케이, 필자의 주장에 나오는 시점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사회과학자를 뭐 하고 있다? 제대로 모르니까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 비판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응 히읗. 옹? 이해하고 있어요? 동감 맞아요 하고 있어? 반대죠. 오해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뭐예요? misunderstanding. understanding. 그 다음에 not을 활용한다면 이해하다는데 요 comprehend가 이해하다는 거 잘 모르더라고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오개념 misconcept. 오해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이거는 물음표 2개 칠게요. 아니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돌아가서 그래. jump to the conclusion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해석이 뭘 것 같아요? 결과지. 결과에 뭐 해버린 거야? 점프해버린 거지. 어떤 느낌이야? 스킵?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걸 성급하게 뭐 했다? 일반화했다는 얘기로 돌릴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본 거야, 이것만 보고. 실제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필자는 뭘 얘기해야 될 거야, 이제? 스페셜 프로블럼이 뭔지,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겠지? 그치? 그게 뭐냐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따라서 필자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요. 그래서.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와도 여기를 받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 사회과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They forget that the solutions to the social problem,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해결책은요, 뭘 요구하냐면 지식뿐만 아니라 나돌리 버돌수면 말하고 싶은 게 나돌리디야 버돌수디야. 버돌수가 핵심이지. 얘는 다 알아요. 뭐냐? 바로 이거요. 별표 하나. 사람들을 영향을 끼칠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야, 자연과학은 그냥 지식만 하면 풀리죠. 근데 사회과학은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 근데 그게 사람들이 되게 들으면 이상하게 살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얘기를 듣게끔 뭐 해야 돼요?
설득해야지. 그러니까 persuade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지. 아니면 최소 동기부여를 해야죠. motivate는 해야지.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이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지식만 알면 안 돼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공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얘가 1번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사회과학자가 발견을 했어. The proced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followed to achieve social improvement. 사회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좀 사람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따를 수 있는 어떤 절차를 발생했어요. 야,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가 더 있어. 그 사람들은요. 야, 일반적으로 누구겠니? 이거 연구하는 당연히 누구겠어? 학자들이겠죠. 그죠? 학자들이겠지. 학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지 않아요? 사회적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별표 두 개. 만약에 그거를 예를 들어 발견한 학자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그 정책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근데 그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일개 교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즉 여기서는 우리말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영어로 뭐예요? 아까 내가 힘도 얘기했는데 파워 좋죠. 그 다음에 right. 근데 요걸 쓰려면 내가 안 줬어요, 여러분들. 자, 별표 하나입니다. 권한. A로 시작하는 권한. 여러분들은 권위로 알고 있어요. 뭐냐? 권위, 권한. authority.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아마 쌤 생각인데 이런 거지. 자, 이 말이 가능한지 가봐. They are not authorized. 이런 표현 쓰면 맞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들은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컨트롤 썼지만 실제 우리말로는 권한이 조금 더 맞아. 권한.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만들어. 아인슈타인은 자연과학자죠. 그죠? 상대성 이론 확인했어.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적용을 허락하게 우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지. 근데 출산율 정책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이걸 하려면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그 권한자에 대한 힘이 필요해요. 그치? 그래서 해결 못해요. 그럼 이건 두 개가 일종의 뭘 얘기하는 거야? 얘가 프로블럼이죠.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아까 나왔잖아. 아까 위에 두 개 나왔잖아. 뭐랑 뭐 난다고 했어? 기억해요? 응. 바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 거야. 이해갔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결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 자, 다시 얘기해요. 그런 거에 때문에 심지어 자, 생각해봐. 야, 그 권한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굴까? 일반적으로 정치 형태 중에서. 딕테이터 누구야? 정은이요. 정은이는 그 힘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독재자도 제한이 있어요. 그 지금 사회를 바꿀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은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 사람들이 K-드라마 봐요. 보고 싶잖아요. 물론 보다가 걸리면 죽는 건 아니고요. 노동교화형에서 10년간 저기 아우지 상황에 들어가야 돼. 물론 뇌물주면 나오기도 하지만. 그죠? 그 위험 무릅쓰고 보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못 막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 뭔지 알겠죠? 권한이 힘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까지의 힘은 주체적인 힘은 없어요. 그러면은. 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니까 확인해 보시고 요거 4개 지문 빨리 한번 훑어보세요. 한번 지금 한번 빠르게 훑어보자 한번. 그래요. 안녕 빠이빠이. 자 보자.